자, 김성태 전 회장 귀국했고 귀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많은 대답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모른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부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도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과연 대답을 했을까요? 김성태 회장 귀국하면서 대표님 관련 질문들의 전부도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바뀌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귀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주시죠. 여기 민폐가 많아요. 그럼 이번 수번 소환조사 응하실 입장 있으세요? 그 주위에서 출석을 만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혹시 대장동 특검 추진하실 건가요? 이 반복되는 소환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때 기자들의 질문도 많이 받곤 했습니다만 다시 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장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또 추가 소환 통보 받았고 27일이냐 30일이냐 뭐 이런 그 날짜까지 나오고 두 차례 연속 나와야 된다. 대장동 위례 의혹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의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총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장철민 원래 의원님 가셨어야 서베돼 있던 되는데. 방송 예. 때문에 의원총회에 못 갔는데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사실 아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검찰이 소환 요구를 할 때마다 사실은 지난번 뭐가 유사하게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 해명이나 입장들을 끊임없이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어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환에는 응하면서 여러 가지 이 입장들과 근거들을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사항 아닌가. 특히나 지금 이번에 그 소환 통보한 내용도 배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뇌물이나 뭐 지난번처럼 성남FC처럼 제3자 뇌물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시민들에게 이익을 훼손했다라는 배임 혐의가 도대체 이 시정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뭔가 이 소환 조사에 응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의혹. 손 변호사님, 지금 대략 저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검찰이 물론 뭐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동안 조사했던 과정,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추려보면 대략 저렇게 압축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공범으로 적시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그리고 뭐 김만배 씨 관련한 공소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다수 등장하고 있죠. 결국은 경진상 김용 네, 두 사람의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고. 그렇다면 이제 예. 공범으로서 불구속 기소하느냐, 구속 기소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 기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배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결국은 이 공모관계로 인해서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서 그 약속한 여러 가지 이제 뇌물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지시를 하거나 본인이 받을 가능성, 받기로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거나 번복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신빙성을 법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검찰로서는 이 지금 배임 금액만 4천억대고요. 네. 이 관련한 뇌물 금액만 400억대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게 동의가 가능하느냐. 부결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하는데 영장 청구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1야당 대표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바라보고 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우리 장동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의아할 것 같아요. 개인의 범죄 수사에 대해서 출석을 하는데 왜 당이 의총에서 나서서 출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되고 지난번처럼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당의 지도부와 수십 명의 의원들이 검찰청 앞에 같이 출석해서 병풍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왜 당 지도부의 힘을 빌려야 하고 의총을 열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되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뭐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농내위원회에 대한 체포 동의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어쩌면 당연한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은 농내위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부결을 하는 것밖에는 민주당이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부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여러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1월 임시국회를 열어두고 있고 임시국회를 열은 것이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대정부 질문을 하자, 현안 질의를 하자라든지 아니면 어제 갑자기 법사위를 열어서 임시국회에서 통상적으로 받던 업무 보고 법무부, 감사원 업무보고로 바짝 해놓고 또 법안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파행하고 민주당은 다 의원들은 퇴장해버렸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로 김도 법사위원장이 회부한다고 했더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거기에 반발한 거죠. 이 소위로 가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달 뒤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그 표결할 수 한 달 있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지금 어제 그런 파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임시국회를 열어뒀긴 했지만 할 것은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방탄국회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것이고 임시국회를 왜 열었는지 이제는 국민들은 점차 그 이유를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격돌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파행시켰다 그런 얘기십니까? 저는 어제 만약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격돌을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얻을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이나 어떤 죄가 있고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결국은 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한동훈 장관과의 일전을 어제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는 의원총회를 이 건 때문에 여는 건 아니고요. 그 국정조사 관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 오늘로 만료가 되니까. 네네. 그 내용에 대한 점검도 당연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되었는지 비공개 의총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 이런 논의들이 원래 의제였고 자유 발언을 통해서 아마 지금 검찰 조사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의원총회를 하면 늘 그렇듯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 수정을 해야 되긴 하고요. 지금 저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라는 말씀을 장동영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번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쌍방울 관련돼서도 제발 객관적인 근거가 뭔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고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고 아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도 했지만 한동훈 장관도 사실 지금 전혀 근거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꼭 아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는데 저 정도 책임 있는 자리에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굉장히 좀 잘못된 이 행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들을 사실은 저 정도 정말로 물론 유튜버나 언론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사실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계실 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은 게 아마 한동훈 장관이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거 일일이 얘기했다면 또 피의 사실부터 피의 사실 공표부터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들이 경찰에 가기 전에 검찰에 가기 전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바꾸는 것은 거기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절대 변명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미리 그거에 대비하게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상 기밀성에 반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받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매우 구체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건 진짜 뭐 누구 진술 하나에 기대해서 우리가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법무부 장관의 설명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도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도 없고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도 안 되는. 그럼 저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어떤 공유된 팩트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꼭 뭐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뉘앙스와 이런 것들을 저 정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객관적인 근거가 이미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으면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행동을 최소화하는 게 이 국가 권력을 사용하고 그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너무나 넘치는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오전에 항의 방문했어요. 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만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범계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눈 감고 이재명 당대표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데 이어 또다시 이틀간에 걸친 소환 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장동 일당의 바뀌어버리고 모순된 진술에 기초하며 녹취록이 가리키는 진실과 다르게 올가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이미 지난 대선 기간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검찰은 친윤 검사를 조직으로 사조직화된 지 오래이다. 분명한 윤검 무죄, 무검 유죄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실과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의심을 받았던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한 것 아닌가. 주가 조작 진상조사 김건희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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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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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1야당 의원들의 대검찰청 항의 방문 시위 장면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조금 전에 이야기 한동훈 장관의 발언 놓고 또 두 의원께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송환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반박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그리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를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무혐의 받았던 것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게 어제 법사위에서 장동혁 의원이 질문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장동혁 의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어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법무장관님,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 사안은 다 아시다시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일부를 실무자를 기소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나 결정이고요.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종국적인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또 반박했고요. 민주당의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한 게 있습니다. 이제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지금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감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죠.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을 했고요. 또 법사위에서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까지 여러분 보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우상호 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았었죠.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네요. 그 사람 입 좀 다물라고 하세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야유성 발언을 너무 많이 해요.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하려면 여의도로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아마 민주당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장철명 의원이 먼저 한동훈 장관 이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고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비슷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사실 우상호 의원님 말씀에 정확히 동의하는 게 법무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만큼 그 말의 책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 전 회장에 대해서 정말 주가 조작이나 뭐 여러 가지 전환사채 관련된 배임 관련된 기업 사냥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당연히. 잡아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얘기하고 말아야죠. 거기에서 무슨 깡패 배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국민들이 어떤 지금 사실관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해석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큰 어떤 이 사법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법질서 자체를 흐트리는 굉장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오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서려면 이런 사법기관이 정말로 팩트와 근거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정치에서 해야 될 일들 말싸움하고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고 하는 거는 진짜 언론과 정치의 영역에 좀 남겨둬야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말들을 해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선이 잘 지켜져야 국민들도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저 발언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되겠죠. 네.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요? 사실은 뭐 다른 분들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처럼 한동훈 장관 같은 저 정도의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마 진짜 난리 온갖 난리가 사실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박범계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또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많았다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더 뭔가 세고 더 약간 비하적인 반정치 언어를
계속 구상을 하고 계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이제 그런 반정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반정치 정서를 더 많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예를 들면 그냥 딱 뭐 소설 쓰고 있네. 뭐 그런 말까지 국회에서 하셨던 분이고요. 다른 것들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발언 속에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지명해서 무슨 같은 혐의가 있다거나 공범이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금 국민들은 아마 지금까지의 법무부 장관과 다른 새로운 장관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들을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다른 그동안의 법무부 장관들과 달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매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매우 핵심을 찌르는 적절한 비유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상대가 되면 그것이 매우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 진실을 알고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느낄 때는 너무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확 와닿는 표현과 비유를 쓰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그것이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프게 느끼는 쪽에서는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치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한동훈 장관의 말 속에 뭔가 허위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깡패 배우라고 하는 거에 과한 게 맞는 거. 알겠습니다. 깡패 배우가 궁금하지 깡패 잡아온 사람 배우가 궁금한 건 아닐 것이다. 아까 그 이야기에 상당히 좀 장철명 의원이 좀 발끈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손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인가요? 여기서 또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두 사안을 묶어서 소환 조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뭐 조사 일정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의혹들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조사를 하고 그때 또 소환 통보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묶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 두 건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고요. 이 뇌물의 액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있이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혐의 있음 없음에 대한 의견이 달라졌던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고 특히 이익의 기속이 성남FC라는 어떤 공적인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 FC의 단체로 기결되는 구조에서는 사실 유무죄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이 중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또 제 야당 대표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할 지금 청마다 좀 분리돼서 수사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누군가 통합해서 이걸 같이 하자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단일 지청마다 별도의 어떤 판단을 해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게 이 사건 성남FC만 4년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 대장동이든 위례동이든 벌써 대선 기간 전부터 2년째 국민들이 이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수사라는 것은 강력하고 꼼꼼하고 정말 투명하게 객관적인 어떤 검사의 수사권으로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신속성입니다. 빠른 신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여론으로서 왜 여권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를 안 하느냐만 목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나 근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여론 형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늘 입국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 사실관계가 드러나느냐 이 부분이겠죠. 손 변호사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